운동 독학, 누구나 쉽고 전문적으로. 안녕하세요, 피플리 문석기입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다이어트 하는 분들도 커피 같은 카페인을 챙겨 먹고, 보디빌더 같이 프로 운동선수 분들도 카페인 함량이 높은 부스터 제품을 챙겨 먹는 걸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연 카페인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어떤 사람이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론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카페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수많은 연구 결과로 카페인은 다이어트와 근성장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활성화해 각성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으로, 한때는 세계 반도핑기구에서 도핑 물질로 간주할 만큼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경기 및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물질로 여겨졌습니다. 교감신경이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이루는 말초신경으로, 자율신경계는 쉽게 설명하면 심장이나 혈관, 그리고 동공 등 몸속 내장기관에 분포하는 신경계입니다. 이 중 교감신경은 신체가 위험하거나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신진대사와 생명 유지에 매우 중요한 신경이고, 교감신경과 정반대의 작용을 하는 부교감신경은 소화를 돕고 혈액을 느리게 흐르게 하는 등 신체 내부 환경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신경입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면, 교감신경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신경이라면 부교감신경은 에너지를 흡수하고 보존하는 데 집중하는 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스쿼트처럼 고강도 고중량 운동을 할 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저장된 에너지를 빠르게 분해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상태가 되고, 운동이 끝난 후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할 때 부교감신경이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신체 내부를 안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두 가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협력해서 우리 몸의 향상성을 유지해주며 근육의 합성과 운동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카페인은 섭취되자마자 혈액을 타고 혈관 안으로 곧바로 흡수가 되는데, 45분 만에 99%가 흡수가 되고 대부분 간에서 대사가 됩니다. 커피나 차, 그리고 콜라 같은 음료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교감신경을 빠르게 활성화시켜서 심장을 이렇게 빠르게 뛰게 하고 혈액을 온몸 구석구석으로 전달하면서 인체를 각성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인체가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운동 전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운동 중 신진대사율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카페인이 지구력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고만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운동 전 약간의 카페인 섭취가 무산소성 운동 능력과 전반적인 스포츠 퍼포먼스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카페인이 운동 능력에 미치는 효과는 운동을 오래 지속해야 하는 경우 카페인이 체내 지방대사를 활성화해 탄수화물 대신 저장된 지방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근육 글리코겐이 금방 고갈되는 상황을 늦출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즉, 카페인을 마시면 근육 글리코겐 뿐만이 아니라 지방 대사를 활성화시켜 운동을 더 오래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알려졌습니다. 카페인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체내 지방 대사를 활성화해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와 체중 감량이 목적이신 분들이 카페인을 전략적으로 활용만 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빠르게 체지방을 감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같이 같은 양의 탄수화물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운동 전 카페인을 섭취하면 더욱더 지치지 않고 길게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다이어트를 위해 더 길게 운동을 할 수 있고, 근육을 만들기 위해 더 강도 높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카페인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으로는 고강도의 짧은 운동에서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함으로써 운동을 할 때 피로를 덜 느끼도록 만들어 운동 지속 시간과 운동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내 몸이 피로해도 카페인이 아니야, 너는 피곤하지가 않아, 더 할 수 있어 라고 좀 세뇌를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밖에도 카페인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거 연구에서 카페인 섭취가 신진대사의 속도와 에너지 사용량을 증가시키고 지방 산화와 신체 발열에 도움을 주어 에너지 균형과 체중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들을 보고했고, 지금도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카페인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근육 운동이든 유산소 운동이든 카페인은 운동 30분에서 90분 전에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페인을 먹고 흡수되어 혈중 농도가 최대치에 도달할 때까지 30분에서 90분 정도 걸리기 때문인데, 근육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30분 전에 커피나 부스터를 마시고 본 세트를 들어가 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카페인을 섭취할 때는 공복 상태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예를 들면 커피는 우유가 들어간 라떼 종류나
편의점에 파는 당이 많이 들어간 캔커피보다는 아메리카노나 혹은 부스터 제품들을 추천해 드릴게요. 부스터와 보충제를 섭취할 때도 식사 직후에 섭취하지 마시고 적어도 1시간에서 2시간 이후에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공복에 대한 이론은 핏블리 공복 시리즈에 자세히 다뤘으니 꼭 한번 참고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연구 결과로 카페인은 다이어트와 근육 증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모든 식품이 그렇듯이 과도한 섭취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를 한 잔 이상 먹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건강상의 특별한 이상이 없는 성인의 경우 하루에 300에서 400mg 정도의 카페인 섭취는 괜찮다고 하는데 300에서 400mg의 카페인은 대략 에스프레소 샷 5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 1잔, 몬스터 에너지 드링크 3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일 섭취 권고량은 300에서 400mg이지만 사람마다 카페인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두통, 불면증, 심박수 증가, 위산 분비 과다 등의 증상이 있다면 섭취를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을 진심으로 하는 애창분들은 카페인 함유량이 높은 부스터 보충제를 따로 드시는데 대표적으로 노익스 플로이드 제품이 있습니다. 이 부스터 제품에는 카페인이 275mg 정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루 커피 한 잔을 먹고 부스터를 추가로 섭취할 경우에 카페인을 가하다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카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체내에 오래 남아있는데 카페인을 섭취하고 양이 절반으로 분해되기까지 무려 4시간에서 5시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섭취 후 8시간이 지난 뒤에도 처음 섭취량의 4분의 1 정도가 체내에 남아있고 12시간이 지나더라도 8분의 1 정도는 몸속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물론 이 반감기에도 개인의 체질과 유전적인 특징에 따라 분해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혹은 더 짧아질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완전한 분해에 12시간이 넘게 걸리는 만큼 카페인의 체내 분해 속도는 느린 편입니다. 직장인이 하루 커피를 2-3잔씩 마신다고 가정하면 몸속에 언제나 분해되지 않는 카페인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항상 몸속에 카페인이 남아있으면 인체는 카페인 내성이 생겨 더욱더 많은 카페인을 요구하게 되며 카페인 중독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운동을 할 때마다 카페인을 먹다 갑자기 카페인을 안 먹게 되면 아데노신의 기능이 향상해 두통, 무기력감 등이 발생해서 오히려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 운동선수분들은 카페인 휴지기를 정해놓고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적당량의 카페인 섭취는 교감신경계를 자극해 체내 곳곳으로 혈액순환을 도와 운동 중 신진대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운동 강도와 운동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카페인은 각성 효과로 피로를 덜 느끼게 해주어 운동을 조금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높은 지방대사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카페인 과다 섭취는 개인에 따라 두통, 불면증, 비정상적인 심박수 증가 등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하고 체내에서 카페인이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점을 감안해 너무 늦은 오후에는 되도록이면 카페인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카페인에 대해 한번 다뤄봤는데 이런 내용은 스포츠 영양학과 생리학을 함께 공부하면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겁니다. 핏블리에서 운영하는 WTPA 협회에서 영양과 관련된 교육 수료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론을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수강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혼자서 책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운동 호르몬 생리학을 보시면 혼자 독학할 수 있으니 꼭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